속으로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하얗고 중간 톤이고 진하고 그 뒤에 있는 잎사귀고 다르고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스케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붓의 물성을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놀아보면서 이걸 형태를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지금 분홍색을 찍었어요. 분홍빛이 아니고 연보라빛이긴 하지만 그래도 된다. 그 안에서 색깔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 옆에 또 옆에 이제 보랏빛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사이를 살짝 띄웠거든요. 그 어두워지는 부분을 하려고 살짝 띄운 거예요. 지금 이게 붓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갖고 갔어요.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했을 때 그림이 또 재밌어요. 내가 새로운 발견 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 붓을 읊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형태를 해놓고 나서 그림을 찾아가는 내가 성취감처럼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는데, 하다가 흘러가는 대로 찾아가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이 그림들을 그릴 때 우연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또 새로운 맛을 알거든요. 지금 이 틀은 없는데 틀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면서 또 부드럽게 풀어주고, 경계된 것들이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지금 선으로 그래도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래 볼까 하는 걸 시도해 보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최대한 흐리게 하고 있죠. 여기는 꼬여져 있어요. 꼬여져 있는데 저게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좀 어렵겠다 하면 안 꼬이면 돼요. 저거를 다 해주려다 보면 하는 순간에 말라버리니까 또 그 원하는 대로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쏙 들어가 있고 잎사귀가 겉에 있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럴 때 지금 물감을 많이 조금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되직하다는 거고 젖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하면 누르면서 너 여기다가 종이에 물감을 잘 먹어야 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쓱 하면 탁 건져버리고, 눌러서 시간을 두면 얘가 물감을 먹는 거예요. 먹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다가도 살짝 표현해주고, 여기를 색감으로서 표현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톡 쳤죠. 그럼 얘네들이 부드럽게 번지게끔 유도를 한 거고, 여기다가 갑자기 좀 마음 좀 편하려고 배경을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 보다가 그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기도 하고. 지금 이제 큰 것들을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 않은 표현들이 나오잖아. 이럴 때도 색깔을 섞어가면서 또 물을 가지고 섞고,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진해 보이지만 강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쏙 들어간 거를 더 강조해서 할 수도 있고, 저 꽃을 똑같이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버리시면 돼요. 내가 저 분위기 있는 꽃답게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시간성에 관련해서 그림이 표현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하다가 저기는 밝게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있는 색이 묻어가지고 표현이 됐네? 괜찮아요. 어차피 이 붓꽃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갈라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여기는 좀 진하네, 그러면 좀 진한 색깔을 더 넣어서 강조되는 부분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골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말랐을 때가 아니라 젖었을 때 가능한 것들이 요때, 시기가 적절할 때 표현하는 것들은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과 젖어 있는 온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몸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붓꽃에서 알 수 있을 정도의 경험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한 대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시간 계산이 좀 더 되는 거고, 요 속에 있는 봉어리를 표현해도 좋은데 좀 여기서는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뭐가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바깥쪽으로 나오면 돼요. 저번에 그 어떤 봉어리였지? 그 양귀비였나? 그런 것처럼 여기다 그냥 새롭게 저기 보니까 살짝 색깔이 섞여있네. 그러면 이쁘다 하면서 밑에다가는 살짝 섞여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기 할 때는 또 반듯한 게 좋죠. 근데 중간에 쫙 긋는 것보다 살짝만 꺾어줘도 그림의 멋을 조금 더 더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짝 꾹 눌렀다가 갈라졌죠? 여기를 너무 비어져 있는 상태로만 두면 또 공간이 너무 허전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물로 부드럽게 이어주고 지금 밑에 있는 딱지들만 표현한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저 보랏빛이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봉오리들은 진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진하게 써요. 여기도 진하게. 그 다음에 풀어주면서 색깔을 조금 어우러지는 색깔들을 속에다 넣어주면 그 색깔이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표현력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살짝 빈틈이 생기는 것들은 좋은데 그 빈틈이 또 너무 많으면 너무 이제 허전해 이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더 표현할 때 채워주거나 색깔 변화를 주거나 지금도 이런 것처럼 조금씩 줄기에서 쭉 내리실 때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강하고 밑으로 갈수록 풀어주고 이럴 때 보면 지금 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그냥 살짝씩 자연스럽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겁나는 부분이지만 또 하면서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오거든요. 지금은 천천히 했죠? 천천히 하고 흘러가게 하고 살짝 꺾어지기도 하고 그림에 한 송이를 그렸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속에 있는 쏙 들어간 부분에 약간 노란빛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튀지 않게 그냥 색채를 채워준다 하는 마음처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있죠? 네, 그림자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속에 있는 걸 다 채우면 깝깝해지고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밑에만 살짝 풀어주고 살짝 여기 건너뛰었다가 그림자인 것만 표현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로 풀기. 시작점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쏙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그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세밀한 거는 추가해서 조금씩 앞에 있는 거니까 가장 또렷하게 그리고 옆에 있는 거가 얘 봉오리가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뒤에가 접혀지면서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안 보이지만 내가 그럴 것이다 예상하는 부분을 그냥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보면 모든 꽃들의 수술이 생명이에요.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비가 오고 벌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 그래서 얘가 좀 이따가 바짝 마르면 노란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거나 흰색을 살짝 섞어서 똑똑똑 또렷하게 찍어주고 여기서도 얘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뒤에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주고 여기다가 이따가 조금 더 또렷하게 흰색이랑 섞어가지고 더 이제 선명하게 해줘도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이런 데도 있죠. 그림 안에 회화적인 맛도 있고 장식적인 맛도 있고 물맛도 있고 그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조화로운 게 좋은 그림이죠. 잘 그렸다라는 것과 조화롭다, 통일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기 좋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거 안 보고 내 그림 안에서만 설명이 되고 마무리가 돼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교하면서 조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보다가 어차피 달라졌어요 하면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더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조심스럽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이라기보다는 마무리 단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보면 막 꼬여 있단 말이에요. 너무 꼬여 있는 게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안 하고 쏙 들어가게 했으면 그냥 들어간 것처럼만 해주자. 여기 색깔이 이쁜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이런 데 좀 조심해서 번지음으로만 유도하고 조금 더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봉우리가 생겼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 줄무늬 이것도 여기 싹 이렇게 뭐 골처럼 되어 있는데 저걸 표현하고 싶은데 하면 나중에 줄무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짝만 해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면 그냥 끝. 손을 더 대고 싶어도 조금 참기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색깔이 선명하게 들어갈 때
조심해서 하는데 그것도 해봐야지 또 되는 거니까 겁난다고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실패는 선생님이 많이 종이를 쓴 만큼 그림을 그린 만큼 느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그 그림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또 시도하고 연장선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배움이 있는 거니까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계속 되어지는 거고. 막상 이 정도 했는데 너무 이뻐. 근데 이 봉오리하고 얘하고 뭐 하면서 여기가 살짝 허전하네요. 이럴 때는 이제 그건 해놓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할 때는 또 몰랐는데 하니까 그럴 때는 여기를 채워줘도 좋죠. 채워주면 뒤에 얘네들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좀 뒤로 가면 좋겠다. 이럴 때는 선으로만 하나로만 해줘도 되고 여기서 이어진 것 같은데 좀 여기도 할까? 그러면 여기서도 살짝 색채로서 그냥 표현을 해줘도 좋고. 녹색들이 다 다양하죠. 그러다가 지금 색깔도 마음에 드는데 조금 변화를 줄까 하면 이럴 때 젖어 있을 때 그냥 물로만 살짝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번지면서 이제 수채화 물맛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적인 거를 쓰는 거는 그림에 좀 더 생동감 있으라고 하는 거고, 얘도 그냥 하나의 변화이면서 그냥 그림 안에서 율동감과 살아있는 느낌처럼 주려고 하는 장식적인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의 기교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이런 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점 하나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림 안에다가 내가 이제 생각을 조금씩 넣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뭐 아무 데다 찍는 게 아니라 그림에다 힘을 주기 위한 방법. 오늘 요거 지금 바로 봤으니까 한번 다시 해봅시다.